어려울 때 반드시 기회가 있을 거다. 그리고 위기는 기회일 거다. 예, 저는 막갈 참죽, 어떻게 보면 진짜죽, 참죽, 몸에 좋은 죽, 막갈 참죽 대표로 있는 이상화입니다. 충청도 시골 농촌에서 이렇게 자랐고요. 고등학교부터는 이제 멀리 이렇게 부모님 떠나서 공부를 했죠. 또 대학교 졸업하고 어떻게 보면 대기업 직장 생활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12년 정도 근무를 하다가 어떻게 마케팅 관련 일을 했어요. 한참 IMF 때 사람들이 창업을 하잖아요. IMF에 너도 나도 명퇴당해서 한 1년 정도 지나니까는 너도 나도 이렇게 쉽지 않은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IMF 때 이렇게 뭐 명퇴되거나 그런 건 아닌데 한 1, 2년 지나면서 나름대로 내 일을 찾자. 내 보람껏 일할 수 있는 내 한번 잡을 좀 만들어 보자. 그래서 그 창업자들이 우르르 나왔다가 우르르 망하는 거 보고 그쪽 관련 일을 하고 싶다. 내가 했던 마케팅 관련 일이 있는데 그걸 접목시킨다면 어떻게 하면 물건을 잘 팔까? 어떻게 하면 고객들한테 자, 이거를 관심 있게 더 많은 사람들한테 의미 있는 제품으로 만들까? 그런 광고 마케팅에 했던 경험치를 살려서 음식점 창업에도 적용하면 장사 잘할 텐데 저렇게 망해 나가지 않을 텐데 그런 마음으로 호떡 장사를 좀 했습니다. 회사 근무 마치고 그 당시 이제 IMF 이후에 힘들었던 그 회사 부도난 그 친구하고 같이 호떡 노점상을 했어요. 그래서 저녁에 처음에 가서 하는데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누가 아는 사람 만날까봐. 호떡을 굽다가 누구 올까봐 얼굴이 자꾸 이렇게 고개가 숙여지는 거예요. 근데 하다 보니까 너무 편하고 그리고 호떡 장사 하면서도 나름대로 이것도 마케팅이다. 이것도 나름대로 고객을 상대로 어떻게 영업하고 어떻게 맛을 내고 어떻게 시스템하고 중요하다. 그래서 장사 잘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꿀떡김이라는 브랜드를 했었는데 이거 창업 좀 시켜주세요. 그래서 얼떨결에 호떡 체인점도 진행을 했었죠. 근데 이제 그 당시는 직장 다니면서 저녁에만 이렇게 나가서 했거든요. 근데 이제 하면서 마음 편하고 또 나름대로 의미 있는 일이겠구나 이런 좀 일을 하는 게 처음에 음식점 창업 컨설팅 일을 했어요. 그 창업자들한테 창업자가 음식점 창업을 하는데 보니까는 맛도 모르니까 체인점 가게가고 또 모르니까 주방장한테 휘둘리고 그러면서 또 맛을 몰라서 또 실패하고 그래서 먼저 맛 비법도 알려주자. 그리고 비법 배우신 분들이 맛만 알아서 되지 않잖아요. 그 맛을 배우신 분들한테 이제는 음식점 이름도 고객도 어떻게 확보하고 인테리어 한다면 시설 컨셉을 어떻게 하고 그걸 체계적으로 마케팅적 컨셉을 삼아서 그게 컨설팅이지. 음식점 창업 컨설팅. 그래서 그걸 갖고 참 반응이 좋았습니다. 맛도 많이 알려드리고 거의 한 500여 이상 창업을 시켜드렸고요. 맛만 알려주신 분은 거의 3,000명이 넘게 이렇게 알려드리고 그분들한테 컨설팅 해드리고 이렇게 그 일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음식점 창업 컨설팅으로 출발해서 그 일을 했었죠. 프랜차이즈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처음 어떤 아이템을 할까? 저는 사실 창업을 잘 시켜주고 성공 사례가 많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잘할 자신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이제 또 다른 새로운 분야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래서 초보 창업자한테 창업할 수 있는 아이템, 그 다음에 이왕 소잡은 창업할 수 있는 아이템, 돈이 좀 1억 전후로 덜 들어간 아이템, 그런 아이템으로 그 다음 또 반짝 뜨다 사라지면 안 되겠다. 장수 창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죽에 관심을 기울이는데 사실은 죽이 그 당시 시작할 때만 해도 그 죽 누가 먹어? 아픈 사람 먹잖아. 그 죽 장사 될까? 그런 생각을 하던 시절이었어요. 그 동부 이천동에 죽집을 컨설팅을 했습니다. 제 생각 이상으로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신촌에 또 죽집을 또 컨설팅 해드렸어요. 이 죽이 뜨는 아이템이 되겠구나. 그 당시에만 해도 누가 먹어?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착안해가지고 이제 막갈 참죽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막갈 컨설팅 했기 때문에 진짜 죽이라고 해서 참죽. 그런 이제 브랜드를 시작을 했죠. 기존에 있는 죽보다 후발이기 때문에 더 애를 썼어요. 말 그대로 그 죽이라는 게 아픈 사람들 먹는 죽이잖아요. 그 사람들 몸에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죽 보니까 MSG를 잘 쓰더라고요. MSG 안 쓰고 건강한 재료로 자연 육수를 쓰자. 그 다음에 전복도 완도산, 우리 국내산 전복을 안 쓰더라고요. 완도산 전복 쓰자. 그리고 죽의 가장 큰 재료가 쌀이거든요. 쌀이 사실은 백미는 쌀룬 쌀, 영양성분 한 60%가 넘는 분이 쌀룬 쌀이 있는데 그걸 다 도정해서 나가잖아요. 쌀룬 쌀을 살리자. 그 다음 소금도 이왕이면 신안에 천일염. 그 다음에 함초 소금을 하자. 미네랄이 풍부한. 그래서 진짜로 좋은 재료 중심으로 죽을 이렇게 만들었죠. 늘 어려움의 연속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장 힘들었던 때가 하나는 2008년도 시작하고 이제 얼마 안 됐는데 글로벌 그 금융위기가 있었는데 그 전에 어떤 투자를 했냐면 저는 이왕이면 직영 물류 시스템을 갖추고 점주들한테 좀 물류를 정확하게 배송해주고 정확하게 전달해주고 그래서 좋은 물류 시스템으로 해드리고 싶다. 근데 점포수가 몇 개 안 됐잖아요. 효율이 없죠. 근데 물류 투자를 했어요. 저 시흥 쪽에 물류 창고를. 그래서 투자를 하고 막 했는데 글로벌 금융위기로 주춤하는 거예요. 근데 참 그렇더라고요. 그 이유도 보면 어떻게 보면 가장 최근에 코로나죠. 코로나도 참 어려웠죠. 갑자기 매장에 100그릇 팔던 매장이 손님이 안 오는 거예요. 매출이 반토막 나잖아요. 근데 코로나도 이거 지나고 보면 지금 이제 코로나가 다 극복된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 어떻게 할까? 큰일 났잖아요. 코로나 상황 어떻게 할 겁니까? 제가 해결할 분이 아니잖아요. 제가 어떻게 방역 당국이 돼서 코로나를 치료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예방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그 속에서 영향을 받는 우리 매장들. 근데 지금 보면 그 당시 제가 그 어려운 상황 앞에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결국 오지 않는다면 내가 찾아가야지. 배달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접촉을 안 하게 포장 쪽 활성화시키죠. 그래서 그런 쪽 활성화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액이 회복이 되고 또 어느 순간은 코로나로 인해서 감기 환자가 많은 거예요. 그분들이 죽을 더 많이 먹게 되더라고요. 병원 쪽은 약간 이제 힘이 들었죠. 면회 금지 뭐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근데 전체적으로는 그런 또 회복이 되고요. 야, 코로나 때 이렇게 매출이 준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그때 제가 미역국, 죽과 함께 먹을 수 있는 건강 식사가 뭘까? 그렇다고 일반 메뉴, 일반 밥을 넣기에는 죽도 밥도 한 접시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죽과 어울릴 수 있는 메뉴. 그래서 이제 미역국, 그것도 완도 미역국. 좋은 재료. 그걸 갖고 이제 넣고 요즘은 이제 막갈 참죽이라고 하지 않고 막갈 참죽엔 완도 미역. 이렇게 이제 바꿔서 했죠. 어떻게 보면 과정이 계속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코로나가 이제 끝나면은 이제 괜찮겠지 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또다시 우크라이나 전쟁, 금리 인상, 기죠? 원가 인상, 또 어려움이 있잖아요. 어려울 때 반드시 기회가 있을 거다. 위기는 기회일 거다. 점주들이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했어요. 음식 장사 어려운 일이거든요. 죽 장사 초보 창업자들이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깔끔하고 세련된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했는데 한 가지 어려운 게 있어요. 죽을 저어주는 거. 죽을 하루에 뜨거운 불 앞에서 100그릇 이렇게 젓다고 보십시오. 힘든 일이거든요. 그거를 저희가 편하게 빙글빙글 대신 손 대신 저어줄 수 있는 죽메이드라는 기계를 했거든요. 그리고 죽메이드라는 게 있어서 편하고요. 그 다음에 죽을 이렇게 원팩화를 시켰어요. 재료를. 육수, 야채 재료, 전복. 초창기는요, 전복을 일일이 썰었거든요. 썰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거 다 썰어서. 야채도 칼질 이유가 없죠. 그런 식으로 원팩화돼서 점주들이 편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원팩과 죽메이드. 그런 시스템이 있어서 쉽게 조리가 가능하고 편하게 운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마 오래 할 수 있는 하나의 비결이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죽메이드가 있기 때문에 사람을 절감해줍니다. 한 명 내지 경우에 따라 뭐 0.5명, 뭐 1.5명 이렇게 절감해주니까 인건비 절감만큼 수익이 더 올라가겠죠. 근데 그런 부분. 지금 이제 저는 사실은 이제 죽 중심으로 해왔잖아요. 근데 이제 흔히 이제 다른 브랜드를 할 생각이 없느냐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한때는 할 생각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이 죽을 갖고 했던 시스템, 노하우, 경험치를 갖고 자연스럽게 확산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2026년도까지 앞으로 한 4년 남았을 겁니다. 까지 죽 외에 2개 브랜드에서 3개 브랜드를 할 생각으로 있어요. 그래서 죽과 똑같은 접근을 할 겁니다. 이 경험치를 갖고 죽과 똑같이 고객한테, 창업자한테 정말로 기쁨되는 그런 식으로 할 비전을 가지고 있고요. 제가 그걸 수치적으로 표현한 건 그거예요. 2026년까지 매월 500만 원 이상 벌어가는 저의 목표. 어떻게 보면 500만 원 이상 우리 사장님들을 500건 만들겠다. 그게 제 목표입니다.